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이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TV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인데 하여튼 여러분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1시 반인데요. 네. 잠시 후 2시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 어떻게 정말, 될지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까, 날입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 한덕수 총리 각하 아니 기각 아니, 한덕수 총리 헌재에서 기각 8대1로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민주당에서는 450억 정도의 그것을 선거 비용을 추징을 해야 되죠.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죠. 민주당이 거의 이제 거덜나기 직전 그런 아주 중요한 이런 재판이고 한국 정당사의 어떤 정당의 빅뱅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역사적인 선고가 앞으로 한 20분, 25분 있으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 재판부가 결과를 선고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숨기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판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할 때 지금 재판관들이 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5대 1대 2였죠. 5대 1대 2고 거의 이제 7대 1로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거든요. 그만큼 이견이 많은데 한덕수 총리가 이견이 그렇게 많았는데 대통령은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20분 뒤에 2심 판결이 나고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판결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판결이 아마 이제 4월 우리가 지난번에 4월 8일, 9일, 10일 날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선고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10개 혐의에 대해서 5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심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엄청 엄중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에서 나왔는데 저희도 방송을 했는데 내용이 또 좀 아리까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먼저 5개. 뭐냐면 대장동 성남FC 또 지금 이제 오늘 선고하는 선거법. 또 위중교사 지난번에 무죄인데 2심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답니다. 위중교사가 훨씬 더 중요한 그렇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또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이건 미국에서도 이것은 이제 중대범죄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쫙 재판을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시간을. 근데 시간을 지켰습니까 지금? 엄청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늦어졌어요? 저 선거법 제 270조 이게 선거법 위반 오늘 선고하는 이걸 보면 선거법과 선거범과 공범 재판은 1심 기소 후에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 해야 된다고 633 규정이에요. 이것을 현재 대법관인 조희대 대법관이 지난 12월에 취임하고 나서 이것을 했어요. 작년 12월.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라, 개선해라.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1심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거 한 2년 2개월.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걸릴 걸. 문제가 있지 않아요? 빨리 했으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뭐 저희 이미 당 대표도 안 됐을 것이고 예. 뭐 당선 무효 벌써 됐겠죠. 이미 뭐 지난번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1심에서는 광범위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조 대법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훈시 규정이야. 633. 근데 2심도 3개월이 넘었어요. 왜냐면 막 그 소장 기록 거기 저기 하는데 그걸 인수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늦춰져서 하는 게 오늘이거든요. 벌써 한 6개월 다 돼가는 거죠. 5, 6개월. 아니 4개월 지났어요. 4개월 됐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재판을 하면 대법원이 이제 양형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에 또 가면 상고하지 않겠습니까? 네. 상고를 하면 3개월이니까 뭐 한 달이나 2달 내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관련이 없이 이거 별개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진행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행을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빨리 자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내용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예요. 네. 당선을 목적해서 허위 사실 정치해 보셨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네. 근데 이것을 이재명 대표는 위헌 법률 신청을 했어요. 2번이나. 근데 다 1차는 기각됐고 각하했고 2차는 얼마 전에 2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징역 10개월 선거법 양형 기준을 보면은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되거나 전파성이 높은 경우, 전파. 왜냐하면 당 대표 정도 수준이면 그리고 대선 후보격이면 전 국민이 다 보잖아요. 전 국민 다 보죠. 뭐 전 국민이. 유튜브나 유튜브로도 볼 거고 페이스북이나 또 뭐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또 엄청난 파급력이 있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죄책과 범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해서 10년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됩니다. 이것이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고 만약에 이것이 오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징역형이라는 것은 지금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전체 무죄를 해야 되는데 전체 무죄가 됩니까? 당선 무효형이 되면 전체 무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기 때문에 그 항소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뭐냐? 1심에서 근거가 된 것이 허위사실 유포의 목적과 즉흥성이냐? 이 사람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내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종상향해서 아파트를 질 수 있게 특혜를 해달라고 국토부 직원한테 협박을 했다. 협박을 받았다. 글쎄요. 국토부 직원은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본인은 2심 재판부에 와서도 나 협박 받은 거 사실이다. 그렇게 요거 하나만 해도 끝나는 겁니다. 거짓말이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당시 용도 변경이 성남시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다. 국토부 공문이 그렇죠. 딱 있어요. 그 지자체 소관이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미리 이제 막 팻말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준비한 것은 미리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지. 팻말을 써와서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해서 끄집어서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이 있잖아요. 김문기인을 몰랐다. 모를 수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같이 이렇게 완자죠. 우리 둘이 네. 방송을 진행하다가 네. 어디 나가서 혹시 그 황보승 앵커 혹시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 몰라요. 그러면 그게 그냥 방송만 했지 잘 몰라요.
안다는 게 정보차가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업무적으로 보는 거고 아는 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잘 아는 일적인 관계로 보는 거지. 그건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허위사실 공포 우리가 정치를 해봤기 때문에 엄청 공직선거법 250조 선거법 엄청 무섭잖아요. 무섭죠. 선관위 한번 뭐 좀 하는 거 가지고 들어가도 한 3시간 걸립니다. 네. 가서 막 이 써야 되고 뭐 문자 한번 잘못 보낸 것도 가서 막 이거 다 써서 선관위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막 경고 막 그런 거 주의 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로 공표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네. 뭐냐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학력, 재산 때문에 지금 재판받는 사람 많잖아요. 재산 축소하거나 재산 축소해서 뭐 누락하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유 행위에 대한 공표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하다, 안 상당히 친하다, 광범위하다. 광범위한 거죠. 그래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 사진을 조작한 거다. 이런 것이 1심에서는 이제 유죄로 봤고 또 무죄로 본 것도 있잖아요. 이 무죄로 본 것도 또 검찰에서 2심에서 재판부에서 이것을 각각에 대해서 공소장을 다시 써와라 해서 쓴다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해서 1심에서 무죄 받은 것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큰다는 하나하나를 지금 재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이제 뭐 지금 한 10분만 있으면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 텐데 1심 재판부가 그래서 죄책이 엄청 무겁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된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기능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죄책이 엄청나게 무거워서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때렸는데 네. 지금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겁니다. 자, 어제 저희가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에 있던 김선 민주당 탈당하면서 이 탈당 사유를 쓴 걸 밝혔거든요, 본인이. 이재명의 죄악과 거짓에 달에 1,000원도 보태기 싫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재명의 죄상과 거짓말을 잘 알면서도 지지하는 모질이들도 하루빨리 개관천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오늘 판결을 앞두고 이 말이 다시 한번 이제 뇌리에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변론 마무리도 했고 지금 오늘 지금 선고를 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예요. 네. 6-2부인데 뭐 그겁니다. 세 가지가 핵심적인 걸 이제 우리가 지금 미리 이제 시청자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 네. 장성호가 황보 승인을 몰랐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출장 중에 골프 모자를 쓰고 골프 마크 여기 볼 마크라고 그래요. 네네. 볼 마크를 놓고 김문기와 사진을 찍었는데 골프는 치지 않았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보기는 김문기 씨는 또 뭐 자기 딸인가요? 해서 우리 골프 치고 막 그렇게 했다. 네. 그렇게 또 그런 뭐 카톡 문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경기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기소 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그 전에는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것이 핵심적인 거예요. 아니 저도 제가 뭐 구의원도 했고 시의원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뭐 연수 가지 않습니까? 연수 가면은 행정적으로 지원할 직원들이 한두 명 따라가요. 뭐 시의회 같으면은 시의회도 우리 위원회 과장 한 분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실무를 할 직원이 한 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2명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뉴질랜드 갈 때 김문기 씨 역할이 그런 행정 총괄 서포터 역할로 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함께 간 동행인들 모두에게 연락을 다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밥은 어디에서 먹어라, 오늘 일정은 그러니까. 뭐다.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서 제일 대장은, 그 팀에서 제일 대장은 이재명 시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가면은 시장이 가가지고 즉시 오늘은 뭐 먹자, 아니면은 뭐 오늘은 일정을 뭐가 있냐, 그 다음에 오늘 누구 만날 때 뭐 얘기하냐, 가면 뭐 사적인 그냥 뭐 놀러 다니는 일정도 있지만 사실 공적 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디 가면 누구 뭐 간담회 할 때 무슨 질문을 할 건지, 축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이 행정 직원이 다 서포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을 모른다? 그거는 그냥 기억 상실증 아니면 치매 환자예요. 하늘을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바닥을.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가려져요? 안 가려지죠. 안 가려지죠. 이렇게 하면 가려지는.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함께하는 직원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상식적으로 정상인이 아닌데요. 지금 이제 뭐 불과 이제 몇 분 있으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이제 선고가 발표될 텐데, 우리는 지난번에 5차까지 했어요. 5차 양형주인은 이 대표 측에서 정준희 한양대 법대 교수, 그 다음에 검찰 쪽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양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6차 이제 마지막 이제 결심 공판이죠. 여기에 선고가 되는데, 오늘 이 선고는 정말 앞으로 민주당이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국민 중도층이 안 되겠구나.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걸?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고, 현재 지지하는 그 내부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죠. 대거 이탈하고. 네. 우리 정치공학성을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민주당은 당장 이제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민주당에서 친문계 입장에서는 그러면 대선을 좀 연기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면 불리하겠구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선거운동하는 중에 대법 판결은 예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네. 바로 네. 대법에서 인용 끝났다. 그러면 그날부로 민주당은 만약에 선거 일정 내에 있으면 후보도 못 바꿔요. 그러면 후보를 못 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소리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있어야 된다, 민주당을 네. 위해서. 네. 네. 그런 것이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네.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물론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를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재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대북 송금부터 성남FC, 위증교사, 아직도 줄줄이 재판이 남아 있는데, 오늘 선거법, 이것이 법치주의를 바르게 세우고 이 나라 정치를 바르게 세우는 역사적인 그런 한 장면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대해서 선고 일자를 늦추고 있는 이유, 그게 물론 이제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뭐 치열한 법리 다툼 평의를 통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대법원도 이게 뭐 법리 적용이냐, 국가의 안정이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재명의 2심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어떻게 더 분출이 되는지, 이걸 지금 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것을 뭐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헌재는 체제의 안정과 헌법의 수호,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헌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정말 격분해가지고 서로 충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만약에 몇 분 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빨리 개헌도 하고 해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안정을 되겠구나. 네. 안정 표심이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대통령한테는 오늘 몇 분 후에 있을 이 심판이 아니 2심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뭐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재판관은 지금 아니에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표 그 선고 뭐 선거법 위반 이거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법률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럼 전문가가 됐으면 네. 그러면 지금 몇 분 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 네. 선거 결과는 예측? 어떻게 예측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근데 우리 참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좀 남겨봐 주세요. 참 이 바보 같은데 지금 몇 분 뒤에 나올 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보지만 10분, 네, 10분 남았어요. 바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1심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저는 징역 1년 실형이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이제 3심까지 가야 네, 되니까 3심까지. 실형. 조국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보다는 좀 더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2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댓글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해봐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예. 네. 죄와 벌이라는 또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도스토예프스키의. 아이고 도스토옙스키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 보면은 줄줄이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구나 이런 것을 처음에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그런 무도한 체포 그리고 구속. 그리고 수사권도 없으면 저렇게 수사한다고 난리치고 네. 그리고 경찰력을 3,000명이나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이것이 다행히 사법부 법원에 의해서 바로잡아지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어제도 얘기했죠.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네. 잠시 후에 있을 선고 결과 저희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고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